안녕하십니까. 퓨처 오브 단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키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이쪽 주소에 있습니다. 우선 쿠키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된 작은 정보입니다. 이건 웹에서 보내준 건데요.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서핑을 하다 보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인식하게,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내려보내 주게 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쿠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쿠키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속형 쿠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속형 쿠키가 있습니다. 쿠키 정보를 UWP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를 인식을 하는데 어떤 클라이언트인지 누가 로그인을 했었던 건지 그런 정보들을 쿠키에 담고 있기 때문에 웹뷰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HTTP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호출을 하든지 모두 다 이런 쿠키 관리를 해주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WP에서 쿠키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바로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HTTP 베이스 프로토콜 필터라는 녀석이고요. 이 클래스에는 HTTP 클라이언트 인스턴스에서 사용되는 기본 필터 또는 처리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인스턴스가 웹뷰의 쿠키든지 아니면 HTTP 클라이언트의 쿠키든지 모두 다 동일하게 이 녀석을 이용해서 쿠키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HTTP 클라이언트가 왼쪽에 있죠.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HTTP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호출을 했을 때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중간에 여기서 HTTP 베이스 프로토콜 필터라는 클래스가 인터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메시지 자체를 인터럽해서 이 안에서 쿠키 작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호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결과값이 돌아올 때도 이 내용을 즉시 HTTP 클라이언트 리스폰스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HTTP 베이스 프로토콜 필터를 통과한 후에 리스폰스 메시지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웹뷰든 HTTP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서비스 호출이든 모두 다 이 필터를 통과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고 쿠키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다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은 멀티로, 여기는 웹 프로젝트도 디버깅으로 할게요. 둘 다 디버깅으로. 네, 여기까지 작업이 되어 있었죠. 네, 여기에다가 쿠키를 일단 불러오는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HTTP 베이스 프로토콜 필터에서 컨트롤 점 누르면 윈도우즈 웹 HTTP 필터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컨트롤 점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라고 하면 요거 유증문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HTTP 베이스 프로토콜 필터라는 녀석의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웹뷰와 HTTP 클라이언트 인스턴스에서 호출과 리스폰스를 받을 때 얘를 항상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만든 녀석에 기본적인 설정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고 컨테이너에, 이건 유니티 컨테이너고요. 유니티 컨테이너에 인스턴스를 하나를 등록을 해줬어요.
타입은 이 타입으로 등록을 해줬고요. 등록할 때 이름을 HTTP 필터라는 녀석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용해서 컨테이너에 등록을 해 놓은 이유는 다른 곳에서 다른 화면이나 다른 컴포넌트나 다른 곳에서 얘를 꺼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인스턴스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만 해놔도 기본적인 거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웹에서 어떤 쿠키 값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웹뷰 모델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HTTP 쿠키 컬렉션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 쿠키 컬렉션에 현재 웹에서 어떤 쿠키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쿠키를 현재 웹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로 넘어온 쿠키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쿠키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컴플리트 이벤트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컨테이너에다가 쿠키를 집어넣었었죠. 그 쿠키 집어넣은 녀석을 처음에 인스턴스가 될 때 이 웹뷰 모델이 인스턴스가 될 때 컨테이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내부의 필드로 하나를 갖고 있겠습니다. 값을 끄집어낼 때 기본적으로는 유니티 컨테이너에서부터 꺼내시면 되고요. 유니티 컨테이너는 읽기 전용 필드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꺼내느냐, 아까 컨테이너에 집어넣었던 HTTP 베이스 프로토콜 필터의 인스턴스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이걸 끄집어내는데 만약에 여기에 HTTP 필터라는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을 해서 인스턴스를 시켜가지고 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는 기존에 들어가 있던 그 놈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낸 다음에 형 변환을 as로 시켜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읽기 전용으로. 그러면 일단 이 HTTP 필터라는 녀석이 아까 집어넣었던 그 녀석이 나오는 건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HTTP 필터에서 우리가 매니저를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에서 쿠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쿠키 매니저를 가지고 오고요. 쿠키 매니저에서 get 쿠키 네. 이 URI를 이용해서 저 주소에 있는 쿠키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쿠키라는 프로퍼티에 쿠키를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쿠키 프로퍼티가 변하면서 이 값을 화면에서 조회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쿠키라는 녀석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작업을 해야 돼요? 웹뷰 페이지에 하단부에 리스트를 하나 집어넣고 쿠키스에는 키하고 밸류가 있겠죠. HTTP 쿠키에는 밸류가 있고요. 키는 없네요. 네임이 있네요. 네임하고 밸류 값 두 개만 여기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는 이렇게 쿠키 값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내용은 네임하고 밸류 이 두 개만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웹뷰를 들어가면 여기서 HTTP 필터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플리케이션 XAML CS는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미리 레지스터 인스턴스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때 HTTP 필터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등록을 해 놓은 거고, 그거를 웹 뷰 페이지 뷰 모델에서 뷰 모델이 생성이 될 때 다시 그 내용을 땡겨 온 거죠. 이 녀석이 자 allow auto redirection true고요. 그래서 아까 집어넣었던 그 녀석이 지금 나온 거다라는 거죠. 현재 이 내용이 바로 쿠키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반환해준 쿠키는 consent yes라는 내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consent가 쿠키 허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쿠키를 허용을 안 했으면 저 내용이 yes가 아니라 no로 나올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인데 텍스트 블럭 하나에 여러 개를 바인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텍스트 블럭 컨트롤 하나에 문자 바인딩만 하나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현재 웹페이지에서 보내준 쿠키가 이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쿠키를 클라이언트에서 변경을 하고 싶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서 그 쿠키를 잘 변경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쿠키를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에 컨트롤러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일단 여기다가 바로 하지 말고 하나를 더 만들죠. 폴더를 컨트롤러 추가할 때 API 컨트롤러 empty read write action read write action 있는 걸로 하나 하고요. values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됐고요. values 컨트롤러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엔드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맵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를 더 추가를 해 주셔야지 저 API 컨트롤러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 get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호출을 하려면 저희 쪽에서 버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I command get values command get values command는 new delegate command on get values command generated method 디폴트 API URI는 여기 뒤에 API가 붙었죠. 그 API의 values 이 values라는 주소로 호출을 하면 여기가 바로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는 호스트와 디폴트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유는 시스템 달 링크가 없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쿠키 중에 이 커스텀 블로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쿠키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름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은 없네요. 수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on get values 커맨드에 대해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URI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쿠키에서 커스텀 블로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쿠키가 있으면 쿠키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쿠키가 존재하면 쿠키 값을 이 이름으로 kaki104tstory.com으로 변경을 하고 쿠키를 엎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로그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쿠키를 만들어서 집어넣게 됩니다. HTTP 클라이언트를 이제 생성을 했죠. 생성을 해서 client.getAsync를 호출해서 해당 URI를 호출을 해서 결과를 반환을 한 다음에 결과에서 컨텐츠 내용을 읽어서 디버그 창에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되게 심플한 코드죠. 그래서 일반적인 API 호출하는 코드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 뷰 서비스에서 여기서
뭘 확인을 할 거냐면요. 리퀘스트에서 해당 쿠키가 있는지 찍어볼 거예요. 쿠키, 커스텀 블로그, 그 다음에 커스텀 유튜브. 다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처음에 웹 뷰 페이지로 가서 그 페이지에서 어떤 쿠키 값이 내려왔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 쿠키는 누가 준 거예요? 웹 뷰가 준 거죠. 웹 뷰를 통해서 쿠키를 받았는데 그 쿠키 값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HTTP 베이스 프로토콜 필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쿠키를 가지고 온 거죠. 쿠키 값을 확인을 해서 HTTP 필터의 쿠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쿠키를 하나 새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HTTP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 호출을 한 거죠. 그때 이 서비스 호출을 할 때 과연 쿠키가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get value. 처음에 지금 쿠키는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get value를 호출을 해주면 에러가 났어요. 이제 이번에 에러가 안 났죠. 에러가 안 난 상태에서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밸류 컨트롤러에 있는 get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블로그라는 녀석이 있는지 유튜브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커스텀 블로그에 뭐가 있어요? 카키소프트.com이 있고요. 유튜브에는 뭐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찍혔고요. 그 다음 유튜브에 내용이 없어서 안 찍혔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리퀘스트 쿠키를 확인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 내용이 없었잖아요. 단지 하나만 있었단 말이죠. 하나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리퀘스트 쿠키에 추가가 된 거죠. 그럼 리퀘스트 쿠키를 다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현재 리퀘스트 쿠키는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죠. ASP.NET 컨센트하고 그 다음에 커스텀 블로그라는 두 개의 쿠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쿠키라는 건 클라이언트가 올려준 쿠키인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서버에서 그럼 그 쿠키를 클라이언트에서 올려준 쿠키로 바꾸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value 커맨드 prop tab I 커맨드 set value 커맨드는 컨트롤 점 get generated method. 자, 이번에는 이제 포스트로 날려볼 거예요. 포스트로. 그래서 서비스 API 포스트를 이용해서 서버 쪽에 쿠키 값을 넘기면 그 쿠키를 서버 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API의 URI는 또 동일하죠. API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드는데 이때 클라이언트의 그 미디어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블로그하고 요게 유튜브 주소죠. 그래서 두 개를 리스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만든 내용을 제이슨 이용해서, 제이슨은 여기서의 이 제이슨은 요 만들어지는 헬퍼에 있습니다. 헬퍼에 제이슨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거죠. 리스트를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서 얘를 유니코드 엔코딩은 UTF-8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 URI로 이런 내용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받아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포스트로 전송을 하게 됐을 때 서버端에서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서버단에서 포스트일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리스트로 받아주셔야 돼요. 리퀘스트 쿠키에 있었던 내용 그냥 찍어만 주고요. 그 다음에 서버단에서 새로운 이제 쿠키 옵션을 하나 만들고 그 쿠키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커스텀 블로그라는 쿠키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거는 첫 번째 녀석, 이 밸류 첫 번째 녀석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밸류의 두 번째 녀석을 이용을 해서 커스텀 유튜브라는 쿠키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쿠키를 추가하는 거죠. 어디다가 추가를 해요? 리스폰스에다가 쿠키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서버단에서 쿠키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ASP.NET Consent라는 쿠키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set 밸류로 호출을 해서 보면 여기 아무것도 안 찍혔지만 지금 쿠키가 설정이 됐어요. 쿠키가 설정이 된 지금 이게 리플래시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쿠키가 두 개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볼까요? 네, 계속 해당 쿠키는 남아 있는 거죠. 계속 서버단은 지금 쿠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UWP에서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